나는 영감 같은 건 없다. 하지만 공포라는 의미에서는 유령 따위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다. 예전에 나는 작은 인쇄회사 같은 곳에서 일했었다. 정말 끔찍한 회사였다. 야쿠자가 만드는 가짜 주식 정보지나 정치단체의 비방 전단지 같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많이 했었다. 당시에 근처에 사는 어떤 양아치가 어느 야쿠자 사무실의 돈을 슬쩍한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흔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주변에 나눠줄 수색 전단지 작업 의뢰가 들어왔었다. 대개는 그런 일이 생기면 흥신소 같은 걸로 찾아내서 확실히 처단하고 끝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쿠자들이 사람을 많이 써서 진행한다고 했었다. 야쿠자들이 아랫사람들의 충성도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는 것 같다. 우리 회사는 돈을 버는 일이니까 어떠한 사정인지는 상관이 없었다. 최악인 건 나와 그 녀석이 슬롯머신 친구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 녀석의 연락처도 집도 알고 있었다. 범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실을 말한다면 일은 곧바로 끝날 것이고 나는 보너스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녀석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 내가 우물쭈물 생각하는 사이 우리 회사는 그 일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한밤중에 그 녀석이 내 집에 찾아왔었다. 초인종을 정말 시끄럽게 눌러대서 짜증이 나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엔 그 녀석이 서 있었다. 그 녀석은 다짜고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본인의 사정을 멋대로 이야기했다. 정말 뻔한 이유였다. 빚 때문이라고 했다. 병약한 여동생이 있다거나 망할 것 같은 시설에 기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면 나도 그 녀석을 동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 문제였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고급 클럽의 아가씨에게 돈을 계속 바치다가 빚을 잔뜩 졌다고 했다.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속았다며 징징거려도 소용없었다. 그것보다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 누가 생각해낸 걸까? 그 녀석은 나를 온 힘으로 꽉 붙잡았다. 만약 여기서 쫓겨나고 자신이 잡히면 공범으로 나의 이름을 대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야쿠자에게 넘겼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녀석을 숨겨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낮에는 일하면서 그 녀석의 얼굴을 인쇄했다. 조직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었다. 퇴근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그 녀석이 있었다. 내 생활은 온통 그 녀석뿐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라도 있었는지 그 녀석은 얌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지겨워졌는지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콜라가 마시고 싶다거나 잡지를 사오라거나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나는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고 손과 발에는 비닐끈이 묶였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그 녀석이 집에 없는 게 더 신경 쓰였다. 그러던 와중 책임자 같은 남자가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묘한 발음에 이상하게 높은 목소리로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였다. 악마의 목소리라는 건 그런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너 그 새끼 친구냐? 나는 과장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기 네 방이잖아. 친구가 아닌 뭔데? 설명하려 해도 입에 테이프가 감겨 있어서 웅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쪽에선 내 존재가 수수께끼였던 것 같다. 일단 장소를 옮기자며 아까 그 높은 목소리의 남자가 주변 남자들에게 지시했다. 나는 새까만 창문 없는 뱅 같은 데 실려서 수건 같은 걸로 눈이 가려졌다. 시간 감각 같은 건 잘 모르겠다. 1시간 정도는 달렸던 것 같다. 그리고 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었다. 눈에 있던 수건이 벗겨지자 내 눈앞에 벌거벗은 그 녀석이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그 녀석은 작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심하게 맞았는지 코와 뺨의 위치가 같아 보일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 녀석은 눈앞에 있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입에 붙은 테이프가 벗겨졌고 아까 그 남자가 듣기 싫은 목소리로 나에게 질문해왔다. 야, 너 이 새끼랑 어떤 관계냐?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나도 저 녀석처럼 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과 파친코 가게에서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내 집에 눌러앉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높은 목소리의 남자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보였다. 정말이야?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나는 전력을 다해서 부정했다. 확실히 밥 먹으러 갈 정도로 친하긴 했지만 돈을 훔치진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게 역효과를 불러왔다. 야, 너 이 새끼가 돈 훔쳤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을 이해하고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며칠이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녀석들에게 쫓기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인쇄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높은 목소리의 남자는 근처에 있던 남자들에게 말을 걸고 뭔가 준비를 시켰다. 그들은 무언가를 굴려서 그 녀석 가까이에 그것을 놓았다. 드럼통이었다. 설마 그 녀석을 콘크리트에 넣으려는 건가 하고 나는 태평한 생각을 했다. 콘크리트에 넣는 것으로 끝났다면 좋았을 것이다. 남자 4명이서 그 녀석을 드럼통에 넣었다. 그 녀석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드럼통에 들어갔다. 야, 좋은 걸 알려줄게. 네가 잡힌 건 이 새끼 때문이야. 이 새끼 집으로 여자를 불렀어. 야, 웃기지 않냐? 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나는 그 녀석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경솔함에 화가 났다. 저 새끼가 훔쳐간 푼돈은 이제 상관없어. 저 새끼한테 책임을 지게 할 거야. 우리가 우습게 보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우리는 무시당하면 끝나는 거거든.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이 새끼랑 함께 우리를 놀렸는지 아닌지 그걸 묻고 싶은 거야. 너 우리 사무실에서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제부터 넌 이 새끼랑 잠시 같이 있어야 돼. 그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할 거야. 알겠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봐. 개인적으로는 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높은 목소리의 남자는 그렇게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고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말을 걸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억지로 의자에 앉혀져서 비닐끈으로 몸을 칭칭 감겼다. 그 상태로 두 남자가 의자째 들어올려서 그 녀석이 들어있는 드럼통 앞에 놓았다. 그 녀석의 얼굴에서 50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행한 맞선은 없을 것이다. 그 녀석은 작게 신음하고 있었다. 나도 저항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그저 빨리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었다. 5명의 남자들이 우리 주위를 돌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딱 봐도 야쿠자 같은 외모의 남자들이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내 착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드럼통 안에 굵은 호스가 꽂혔다. 멍청하게도
역시 콘크리트구나 하고 겁먹고 있었다. 그 호스는 이상한 용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작업이 끝났는지 마지막 점검 같은 걸 하던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다. 야, 힘들면 눈 감고 있어. 힘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건지, 왜 그런 친절한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그럼 우리 간다. 힘내라. 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이곳이 어딘지, 그 이상한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툭 하고 콘크리트 치고는 딱딱한 소리가 났다. 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용기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왔다. 그 녀석은 신음하던 것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스가 드럼통 안에 꽂혀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드럼통이 가득 차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다. 개였다. 주먹만한 크기에서 새끼 손톱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개들이 그 녀석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넘칠 정도로 채웠던 거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몸부림치던 그 녀석이 포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끔찍함을 눈앞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야, 도와줘. 이 녀석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개가 그 녀석의 몸을 뚫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그 녀석은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면서 몸의 부위를 강조했다. 그 녀석은 더 이상 비명이라고 할 수 없는 포효를 계속해서 질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그 녀석은 입안에 거품과 피가 고이고 눈과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 녀석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한 파란색으로 변해갔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듯 피를 개워내기 시작했을 때 개들은 다음 침입 장소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개들은 그 녀석의 얼굴을 향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입과 눈에 달라붙었다. 그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었고 드럼통이 머리를 부딪혔지만 개들은 봐주지 않았다. 차마 볼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다. 의자에 고정된 채로 드럼통에 몸을 부딪혔지만 그 녀석의 체중과 개들의 무게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녀석의 절규로 내 귀가 마비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 조금 뒤 그 녀석은 조용해졌다. 드럼통 안에서는 여전히 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녀석은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녀석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개들이 움직이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눈알이 튀어나오며 그 안에서 개가 나오는 것을 본 순간 나의 의식도 한계에 다다랐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린 나는 예전에 그 녀석이었던 무언가가 개들의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보고 토하고 말았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곳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개들은 여전히 그 녀석의 몸에 달라붙어 갉아먹고 있었다. 그 녀석의 몸이 기울어지며 부러진 목이 나를 향해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드럼통에서 개들이 쏟아져 나와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먹잇감인 나를 목표로 바꾸었다. 나는 절규했다. 발밑으로 개들이 뚝뚝 떨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개들은 내 발에 달라붙었다. 처음에는 간지러운 정도였는데 점점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의자째로 몸을 비틀어도 녀석들은 계속 내 발에 달라붙었다. 그러다 새끼발가락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지며 내 안에도 개가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릴로 구멍을 뚫리는 게 100배는 더 나았을 것이다. 개들은 내 발톱을 조금씩 벗겨내며 내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똥을 지리고 오줌을 쌌지만 개들은 봐주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개들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미칠 것 같았다. 높은 목소리가 들리고 몇몇 남자들이 소리치며 개들을 쳐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안도감 때문인지 머릿속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리며 기절하고 말았다. 야, 살아있냐? 뺨을 맞는 감각에 깨어났다. 눈앞에 있는 높은 목소리의 남자가 신처럼 보였다. 새끼발가락이 축축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새끼발가락만으로 끝났다는 것에 기뻐서 눈물이 났다. 야, 깼냐? 똑바로 대답해라. 너 이 새끼 친구냐? 드럼통을 가리키며 높은 목소리의 남자가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콧물과 눈물과 침으로 질식할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전하려고 했다. 높은 목소리의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결국 나의 말에 납득하고 비닐끈을 풀어주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새끼발가락의 통증으로 다리가 아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벤에 실려 집 앞에 던져지듯 버려졌다. 나는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바하던 곳의 상사가 문병을 와서 봉투를 두고 갔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귀신 따위는 나에게 귀여운 편이다. 개 드럼통 목욕보다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